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하 11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샘뱅크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우리 CZ 자오창펑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리고 나서 전체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돕기 위해 지금 연쇄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코인에 대한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산업회복기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줄을 보실 건데요.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재건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바이낸스 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눈에 보인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네모나게 박스권을 다시 한번 그려주고 있는데 16.7K 부근에 현재 있는데요. 16.7K 이상 결국에 16.9를 넘어가는 17K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결이 되는 모습들을 조금 지켜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모난 상단부를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다시 이제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이게 뚫리게 된다면 이제 17.5K 그리고 나선 18.2K까지도 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일봉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급락했던 구간 언젠지 아시나요? 바로 테라랑 이제 사건 있었을 때죠. 테라 루나 사태가 있을 때였는데요.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토해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점은 계속 올려가는 이제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상한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조금 저는 무서워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첫 번째 파동은 버리고 그 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역시도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몰라요. 제가 계속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당연히 롱의 물량이 계속 청산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숏 물량에 많이 모여있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자오창펑이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서 재건하자라는 애매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올릴 생각이었고 숏의 물량이 많기도 했고 애매한 상황에서 이때 롱을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매한 이제 지지도 아니고 저항도 아닌 자리에서 숏을 얘기하면서 올라갔었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제 비트코인의 위치 또한 중요하고 거시경제를 조금 반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CPI가 7.7%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애플이나 다른 이런 빅테크 기업의 모습을 어떤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애플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맞고 잠시 조정이 온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CPI가 좋게 나온 뒤에 사실 또 눈에 띄는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조정을 받겠지만 앞으로도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노동의 불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동의 불균형이 왜 필요하냐면 전체적으로 CPI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상품 비용 그리고 서비스 비용 같은 것인데 아무래도 집값은 이제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 렌트비 자체는 아마도 반영이 되려면 이번 연도 이후 내년 초부터 반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CPI 비중을 봤을 때 집값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사실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올랐던 건 이제 아무래도 상품의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전체적인 이제 그런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수입을 할 때와 수출할 때 가격이 결국 미국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품의 가격의 조절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불균형이 여기서 왜 필요하냐면 결국엔 값싼 노동력이 제공이 돼야지만 전체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제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이 들어와 주면 많은 분들이 그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어려워지면서 하게 되고 전체적인 약간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앞으로 좀 오히려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부동산 렌트비가 줄어든 지가 저번 달부터 조금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론은 CPI가 결론적으로는 조금씩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 메타, 아마존, 디즈니 같은 빅테크 기업 위주로 해서 해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칼바람이 불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전체적인 서비스 비용의 약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CPI가 낮게 나올 것이고 앞으로의 움직임도 그럼 피크아웃이구나. 그럼 CPI 이후에 그러면 있을 FOMC죠. FOMC 회의 금리 인상에서 조금 그전에 예측치보다 낮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역시도 그렇게 같이 갈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같이 보실 것은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FTX 파산이 제2의 엔론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론은요 2001년에 파산한 기업입니다. 2001년에 파산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엔론과 지금 FTX가 연관성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엔론 역시도 갑자기 떴던 기업이고 그리고 나서 분식회계로 많이 갑자기 사라지고 많은 분들께 피해를 입혔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FTX 역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특히나 FTX 샘 뱅크먼이 많이 빠지게 됐죠. 사임을 하게 된 이후에 들어간 인물이 엔론 사태와 연결이 된 인물이다라는 이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지켜보실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이번 연도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3AC 파산 그리고 루나 사태 그리고 나서 있는 게 무엇이었죠? 지금 있는 FTX, CEX라고 하죠. 중앙거래소의 파산 역시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이 결국엔 살펴보시게 된다면 FTX가 좀 유명해진 뒤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오비 글로벌의 공동 창업주죠. 후오비 글로벌의 공동 창업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CZ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폭로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샘 뱅크런이라고 할게요. 뱅크런을 이제 유발했으니까 샘 뱅크런이라 하겠습니다. 샘 뱅크런이 루나랑 3AC 역시도 문제를 끼쳤다. 어떻게 끼쳤냐면 카운터 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카운터 거래란 무엇이냐면 이제 샘 뱅크먼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포지션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 사람을 계속 경계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 사람 욕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기 돈이 아닌데 예치가 되어 있는 거래소 사람들의 돈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그냥 썼을까요? 당연히 카운터 거래할 수 있죠. 보고 나서 그럼 이 반대되는 움직임에 강한 이제 돈을 레버리지를 써서 넣어버리면 당연히 있었던 돈을 다 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운터 거래를 했고 좌우창펑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창펑은 역시도 중국계 사람이죠. 그래서 USDT 쪽에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았지만 말을 안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아무래도 FTX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FTX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10월 말이에요. 2주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전에는 USDC와 USDT가 이겼는데 이제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 사실 그 전에 일어났던 행적들을 봤을 때는 그런 무엇인가 더 큰 판을 노렸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기에는 후오비 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금융 세력들과 함께 무슨 일을 꿍꿍이를 벌이다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CZ 좌우창펑이 그 전에 FTX의 사태를 폭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상태에서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크립토 퀀트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롱 비율을, 롱 청산량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전체 청산량을 보시면 6월 달에 아무래도 가장 높겠죠. 그때 우리 이때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 청산량 이만큼이죠. 그런데 바이낸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청산량은 이 정도예요. 바이낸스는 이 정도. 그리고 나서 FTX 청산량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FTX의 청산량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으로 꺼져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청산이 일어나는 애매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전체적인 양을 비교해 봤을 때요. 대부분에 있는 숏과 롱 포지션의 80% 정도가 FTX에서 청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거래량 자체가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이제 바이낸스가 뭐 8천만 명의 이용량이 있으면 이제 FTX는 그의 10분의 1 정도, 이제 8분의 1 정도였나? 그 정도로 이제 방문자도 있고 전체적인 이용량 역시도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비해서 많은 롱과 숏 청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어색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의 청산량보다 FTX의 청산량이 눈에 띄게 이렇게 많죠. 숏포지션 연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이것이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제 비트코인 망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기관의 투자 목록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 지갑이 많이 좀 개인 지갑으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나 지금 같이 보실 게 개인 지갑의 유동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이제 개인 지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보일 건데요. 이게 무슨 움직임이냐면 바이낸스나 되게 유명한 이제 바이낸스겠죠. 바이낸스 쪽으로 지갑 위에 있었던 돈들 다시 코인을 옮겨놓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안전한 투자처로 다시 삼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자체로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걸 다루는 거래소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기관들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매집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숏 비트코인 역시도 잠시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숏의 비율이 아마 금방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간적으로 숏으로는 잡겠지만 지금 같은 저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제 좀 매집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같이 보셔야 할 건 트론과 솔라나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역시도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했던 도지나 폴리곤, 비트코인 이런 쪽 리플 이렇게는 많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알라메다와 관련도 많이 없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상승장의 주된 상승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애매한 모습을 보이다가 많은 매집이 일어난 것을 보아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시점이다라고 보여진 거고요. 기관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매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매도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을 제외하고 세력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코인리스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 사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했더니 당분간 시장을 위축시킬 보통 악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소를 했지만 코인 투자에 대한 비용을 축소를 했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유망한 코인이
비트코인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 것을 보아서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잠시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 코인에 대한 값어치 자체는 높고 그런 것을 다루는 이제 거래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있었고 많은 이제 유동성을 끼쳤던 샘 뱅크런이라는 나쁜 사람이 이제 해결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었으면 더 큰 문제들, 악재를 몰고 왔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초속 따지기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맞는 저는 이제 저점이라 생각하고 모을 거예요. 아니면 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할 거예요. 라는 생각을 조금 더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트초아였고요. 저는 모레 뵙겠습니다.